너희들 지난 시간 배운 거 ATP 기억나지? ATP가 뭐뭐뭐 아데닌하고 아데닌, 리보스, 인상기 3개 기억나지? 아데닌하고 리보스 합쳐서 뭐라 불렀어? 아데노신이라 불렀지. 아니 노트 보고 얘기하라니까. 자기 노트 필기한 거. 알았어? 아데노신이라 불렀다. 그때 아데닌은 니들이 배운 것 중에 얘를 포함한 애가 누구냐? 아데닌을 포함한 거. 일단 얘가 염기잖아. 그럼 통과 시간에 뭐 배웠어? 얘 들어간 거. 핵산 배웠지? 뭐뭐 있었어? DNA, RNA. 지금 ATP. 됐어? 그 다음 리보스 들어간 거. RNA.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지금 ATP. 이렇게 엮어서 봐도. 알았지? 그래야 쭉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암기가 딴 게 아니야. 계속 위에 쌓는 거야. 싸서 한 5칸 이상으로 쌓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려 거의. 오늘은 페이지 46쪽. 자, 우리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의 통합작용을 할 거거든. 이쪽 파트를. 근데 여기는 파트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자세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냥 쓱 넘어가는 학교가 있어. 쓱 넘어가길 바라는 게 좋아. 여기는 수능에서 구체적 간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적은 없지만 배설계 쪽에서 더 뭐 디테일하게 나왔다든가 호흡기에서 디테일하게 나온 적은 없어. 그런데 내신은 곧잘 좀 깊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기 있는 내용만 적어서는 너희들이 못 푸니까 원리를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얘를 얻기 위한.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 에너지를 얻기 위한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뭐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 앞에서? 에너지 순환을 수반한다. 누가? 그렇지. 물질대사가.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칭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알아? 거시적인 걸 되게 많이 틀려, 애들이. 들어봐라. 지금부터 기관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기관계를 배우는 거야. 그 기관계에 속한 기관들을 하나하나 볼 건데, 그런 기관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어느 기관에서 세포호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배설계가 됐든 순환계가 됐든 소화계가 됐든 신경계가 됐든 어디든 세포호흡은 한다. 왜? 세포가 있으니까. 알았어? 그래서 배설계에서 세포호흡 합니까? 아니요. 이래서 틀린 애들 되게 많아. 알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을 배우지만 모든 기관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 물질 대산하는 거야. 처음에. 알았지? 동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 뭐도 일어나? 이화도 일어나는 거야. 왜? 세포로 구성되었으니까. 다만 니들이 조금 생각을 해줄 건 어떤 세포는 어떤 소기관이 많아야 되겠다 이런 거 정도? 이게 이제 통과 시간에 니들이 배운 거잖아. 그 리보솜을 라이보솜으로 이제 바뀌었거든. 또 말이. 니네는 안 나와. 그런데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잖아. 단백질이 뭐의 주성분이라고 배웠어? 효소하고 항체,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소화계의 기관에서는 소화샘이라는 곳이 있어. 소화샘에서는 소화액이 나오고 효소가 나올 거야. 그럼 소화샘에 있는 세포들은 라이보솜이 다른 곳의 세포보다 많아야 돼. 왜? 단백질을 막 계속 무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해 갔어? 그렇게 어떤 조직은 특성이 비슷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하지만 공통적인 건 세포 소기관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 수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뉴런이라는 거 알아요? 뉴런 혹시? 뉴런이 신경세포 이름이에요. 거기 물질 대사 할까요? 안 할까요? 신경을 전도시키거나 전달하는 과정을 하는 게 뉴런이에요. 거기 물질 대사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요. 세포니까. 이렇게 기억을 딱 해놓으라고.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잖아.
알았지? 자, 오늘은 그런 아주 작은 세포의 어떤 물질 대사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세포들이 물질 대사를 할 때 각 기관계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운반하고 공급하고 이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거기에 나올 만한 거, 함정이 될 만한 거 잘 집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자,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의 통합작용이라는 건 이 기관들이 서로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생산만 하면 뭐하냐고. 소비하는 곳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후진국이야? 니들 보기에는 냉정하게 선진국이야. 우리나라 정도면. 너네 굶고 살지 않잖아. 그치? 우리나라 정도면 선진국이라고. 이 선진국의 척도가 뭐냐면 공급과 소비가 월등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도 있고 그걸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또 경제력이 있고 경제 수준이 높다는 거거든. 음식값 하나가 얼마야 지금? 어우, 비싼 거 먹는다. 최소한 김밥도 몇천 원 하지. 그지? 3,000원이에요? 김밥이? 안 먹어봐서. 천안 음식은 안 먹어요. 제일 맨날 먹는 게 김밥인 것 같아. 김밥이라는 어떤 공급을 들어오면 그 공급을 소비시켜주고 어떤 집에서는 막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을 보였다. 뭐 이런 데도 있고 충분히 소비한다는 거죠. 만약 북한이 김밥을 팔면 걔들이 팔릴까요? 돈이 없어 못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관계의 통합작용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각 기관계가 상호 협력적이다. 각 기관계의 특징을 배우는 거예요. 특징.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잘 봐. 영양소가 여러분들 봐봐라. 산소의 흡수 및 이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어떤 개하고 어떤 개가 포함된 것 같아요? 일단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은 무슨 개? 그렇죠. 이게 소화계예요. 소화계. 그럼 너희들은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걸 알아야죠. 아, 영양소의 흡수, 소화계인데 이 소화계에서의 소화작용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분자를 뭘로 바꾸는 거죠? 저분자로. 어떤 형태로? 흡수 가능한 형태예요. 흡수 가능한 형태로. 쪼개는 걸 말하죠. 우린 이걸 배웠단 말이야. 이화라고. 그치? 근데 이게 좀 오묘해요, 여러분들. 보충을 합시다. 산소의 이동은 무슨 계 같아? 사실은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가 교환이 되는 건 맞지만 이동은 또 순환계란 말이지. 지금 우리가 보는 요 두 개의 주제만 보더라도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모든 우리 몸의 세포들이 물질 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야. 소비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알겠어요? 그런 과정이 어느 하나만 제대로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자, 여기서 잠깐 너희들 소화계에서의 작용을 먼저 배울 건데 이 소화계는 이렇게 먼저 보자. 소화작용이라는 건 이렇다는 거 명심해. 체외작용이야. 소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놓잖아, 얘들아.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두꺼운 중심지가 들어있잖아. 그치? 이렇게 보면 돼. 여기가 입인 거야. 요 아래 여기가 항문인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요거 자체가 소화계의 주요 뼈대라는 걸 명심해. 요거 자체가. 그러면 저 안에는 지금 내가 말한 봐봐. 이 휴지 두루마리가 우리 몸의 체형이라고 말한다면 여긴 체외지. 그잖아. 그럼 요 안에는 체내지. 근데 요 안에는 뭘까? 여기 공기 통하잖아.
체외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봐봐. 장에서 피가 나면 뭐라고 하지? 장출혈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우리 몸 안에서 혈관에서 피가 찢어서 밖으로 나오는 게 출혈이잖아. 피가 흘리는 걸. 근데 장도 장출혈이라고 그래.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뇌에도 피가 나면 뭐라 불러? 뇌출혈. 그것도 몸 바뀌네. 맞아. 두개골을 딱 가르고 띄워내면 그건 몸 바뀌야. 그러니까 뼈가 뇌를 보호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두개골을 덮는 두피는 또 몸 아니야. 신기해, 우리 몸이. 알겠어? 그래서 니들 뭐 영화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뇌를 이렇게 떨어내고 막 하는데 사람이 멀뚱멀뚱 있는 것도 봤지. 여기에는 감각세포가 없거든. 뭐 하는지 모르게 툭툭 건드리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출혈이니까 뭐라는 거야? 거기도 몸 바뀐 거야. 근데 공간이 되게 비좁아. 피가 나잖아? 그럼 피가 밖으로 못 나올 거 아니야. 두개골이 막고 있으니까. 그럼 피가 흐를 거 아니냐. 누워서 피가 나면 뒤쪽에, 서서 피가 나면 쓰러지겠지, 사람이. 쓰러지면서 어딘가에 피가 고인다는 거지. 그럼 그게 뇌를 눌러. 그럼 뇌세포가 그쪽에서 자기 발현을 못해. 기능을. 그럼 이제 그게 언어 쪽이면 실어증에 걸리는 거고, 그게 기억세포 쪽이면 이제 뭐 기억력이 상실되는 거고, 이런 거야. 뇌출혈이 되게 위험한 거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빨리 피를 뽑아내야 돼. 그지? 그게 몇 분이래? 3분. 응? 하트 타임. 알았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주위에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음식물이 이렇게 나와 있다. 100% 뇌출혈이야. 바로 신고해주고, 니들이 뭐 할 건 없겠지만, 알았지? 기도를 확보해주고. 왜? 음식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쌓이면 죽거든.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확보해주고. 알겠어요? 다시요. 우리가 소화를 하는 곳은 음식물이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항문으로 나온다. 중요한 건 뭐냐? 야, 입이 소화기관이지. 입이 소화기관이잖아? 항문은 소화기관인 거야. 여기에 있는 애들은. 항문을 배설기관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항문도 소화기관이다. 그래서 항문에서 나오는 건 배설물이라고 보다는 음식물 찌꺼기라고 부르는 게 좋아.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나온다. 이건 소화계의 특징이야. 들어갔는데 나온다. 그럼 일방적으로 나오는 곳은 어딜까? 일방적으로 나오는 건 배설계야. 오줌 같은 거. 그런데 들어간 입구로 다시 나오는 화살표가 있는 애들이 있어. 들어가다가, 그 뭐냐,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돌려준다. 이건 호흡계야. 뭘 받아들이겠냐? 산소. 뭘 내보내겠냐? 근데 얘들처럼 들어갔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화살표가 있는 애들은 소화계야, 100%. 알았지? 여기는 절대 틀리지 않아, 그 문제는. 너네가 몇 번 틀려보면 알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내신은 뭔가 니네가 실수하길 바라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리고 중간고사는 말이다. 니들이 흥분의 전도까지 안 나가는 이상은 어려운 부분이 없어. 근데도 100점이 없다? 함정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세히 배워놔. 알았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영양분의 소화작용하고 흡수 과정까지 밑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죠. 물질 대사의 기본 물질이 누구냐는 거죠. 물질 대사의 기본. 그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물질 중에 에너지원이 누구냐는 거죠.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에요. 우리가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맨날 배우는데 생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미노산도 배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생명체는 제일 먼저 있는 포도당 탁탁 긁어서 다 써요. 그것까지 이제 다 써서 쓸 게 없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아미노산을 씁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미노산은 우리 몸 안에서 생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섭취를 통해서 흡수해야 되고 우리 몸 안의 아미노산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우리 몸에 모든 효소, 호르몬, 그러니까 생리작용을 도와주는 모든 것들이 단백질의 주성분이야. 그럼 라이보솜은 계속해서 걔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요. 왜? 걔들도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육량이 줄어요. 그리고 배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유니세프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 봤죠? 빼짝 마른데 배만 나오는 애들. 걔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게. 포도당은 없고 이제 단백질로
단백질의 성분이 되는 아미노산까지 에너지원으로 쓴 거죠. 그럼 배만 나와요, 배만. 애가 삐쩍 말라서. 알았어요? 우리는 포도당이 주 에너지였는데 이 포도당만 있으면 세포 호흡이 되나? 산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 물질의 대부분 흡수는 소화를 통해서 되거든.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 경로에 해당되는 소화 과정과 산소의 이동 경로에 해당되는 호흡 과정을 묶어서 배우는 거야. 오른쪽 페이지 47쪽까지. 알았어? 자, 그거를 한번 볼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면 영양소의 흡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얘가 담당을 하겠죠. 소화계가 담당을 하겠죠. 그리고 얘들 과정은 말 그대로 이화작용이에요. 근데 얘가 몸 안의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체내의 화학 변화를 우리가 보통 물질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얘는 체외작용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화작용이며 소화샘이 왜 분비샘인 걸 명심하세요. 보통 호르몬들이 나오는 게 내분비샘이거든요. 혈관으로 분비되는 거. 근데 소화샘은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야. 대표적으로 입에서 소화액 누가 나와요? 침이 나오죠. 물론 그 침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도 쓰지만 무기로도 사용되잖아요. 모욕적인 무기, 그죠? 퇴, 그러면 얘가 막 화나서 덤비고, 그죠? 그러니까 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 눈물샘이나 땀샘, 그리고 하다못해 오줌 같은 것도 다 외분비샘이에요. 몸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러면 결국 여기서 소화샘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나오는 것도 뭐다? 외분비샘이죠. 이렇게 분비되니까. 외분비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화작용하면 무슨 작용이냐? 이거 아까 헷갈린 애들 많은데 봐라. 이화라는 건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는 과정이야.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는 게 무슨 작용이라고? 이화야, 이화. 그지? 그러면 누가 에너지가 많을 것 같아? 고분자가 에너지가 많잖아. 많은 에너지가 적은 에너지로 가면 에너지 손실이라는 게 생겨. 무조건.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에너지 손실의 가장 큰 거, 여러분 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계획표 짰죠? 뭐 짠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몇 시부터 몇 시 공부하고 언제 쉬고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때 계획표 니네 한번 집에 있으면 한번 봐봐요. 50분 공부, 10분 휴식, 50분 공부, 10분. 그게 지켜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학년이 높아지고 노련해지면 한 3일, 4일, 일주일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를 짜요. 언제까지 뭐 하고 이렇게 지켜갈 만큼만 하거든요. 왜요? 손실이 있다는 거 아니까. 알았어? 시간은 딱 있는데 365일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공부할 일수가 얼마나 되느냐. 365일 다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왜요? 일도 터질 수 있고 몸도 아플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분자에 있던 에너지가 저분자로 딱 전부 다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에너지 출입이 따르는데 이럴 때는 뭐가 많다? 방출이 많아요. 손실이. 고분자가 저분자로 갈 때는 에너지가 적을 때.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세로축이 에너지 준이죠. 이게 고분자죠, 고분자. 항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런 그래프가 뜨면요. 이 세로축이 무조건 에너지 준이에요. 이 세로축이. 저게 니네 경제 정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봐요. 고분자, 저분자 쓰여 있는데 누가 에너지가 높다는 건 보이죠? 고분자가 높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 살고 얘가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못 사라지냐고. 이게 반응이 이렇게 진행해. 왜 못 사라지냐고. 쓰니까 돈을. 그게 여러분들 입장을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돈을 쓴다는 건 돈을 밖으로 빼낸다는 거예요. 흘린다는 거죠. 낭비한다고요. 이게 에너지 방출이라고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 차이만큼을 방출하니까 에너지가 낮아진 거죠. 에너지 방출. 이걸 발열이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세포 호흡에서 배웠죠. 포도당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는데 보통 포도당 한 분자당
연소를 하면 686kcal 에너지가 빛과 열 에너지 빠져나가요. 훅. 근데 호흡은 아니잖아요. 천천히 반응을 함으로써 일부의 에너지를 뭐에 저장하잖아요. 그게 약 40% 된다고 그랬죠? 38 ATP로 저장을 하고요. 그럼 얘도 그렇게 되느냐? 몸 밖의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얘는 모든 열 에너지, 세포호흡과 차이예요. 무조건 이렇게 발열이라고 일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다 손실이에요. 알았죠? 저장을 하는 건 어디서만 가능하다? 미토콘드리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화니까 여기서 일부를 에너지 저장하겠다. 노. 알았지? 얘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대신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왜? 안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나니까. 알았지? 그렇다고 그 에너지를 저장하지는 않는다.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얘를 분해하느냐는 거지. 소장, 종착역인 소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상피세포에서 흡수를 합니다. 흡수하는데 그 아주 작은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그 크기만큼이 잘려가는 과정이 소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관을 한번 보시면 여기다 그림을 그렸지만 예전에 그렸더니까 뭐 해골같이 그려갖고 그냥 글로 쓸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소화기관이 누가 있어요? 입이라는 게 있죠. 입에서 소화액 뭐 나와요? 얘가 나오겠죠. 그쵸? 여기에 소화 효소가 누가 들어있어요? 끝에 이스가 들어가면 효소예요. 알고 계세요? 끝에 이스가 나이스 이런 거 말고 아밀레이스 이러면 효소구나. 알았죠? 이 아밀레이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얘들의 소화작용은 이거잖아요. 무조건 잘라내는 거라니까. 근데 얘는 대강 자르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고분자 화합물은 이제 녹말 정도 되겠죠. 이런 거. 얘들을 뭐 덱스트린 정도로 엿당보다는 좀 당류가 큰 애들인데 일반적으로 얘를 다당이라고 하죠. 이러면 덱스트린 정도면 2당류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2당 정도 되면 설탕이나 젖당이나 이런 애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엿당 이런 애들이 뭐 보통 2당류라고 하는데 다당류가 저당류로, 그러니까 2당류 정도로 끊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고, 여기가 최소 pH가 약 한 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성. 여러분 단 거를 먹으면 pH가 어떻게 된다? 입안에 떨어집니다. 산성도가 세지고 그게 플라그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돼버려요. 그럼 치약에도 염기성 성분이 있는 거예요. 칫솔질을 하게 되면 입안을 7로 돌려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소화가 됐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3대 영양소 중에 제일 먼저 소화되는 애가 누구다?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3대 영양소 중에 입으로 들어가면서 소화되는 애가 탄수화물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죠. 위로 갑니다. 자, 이건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어디로 따라 들어갑니까? 얘를 따라 들어가겠죠? 식도를 따라. 그죠? 구멍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식도가 있고 기관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음식물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뭐예요, 여러분들? 칼락칼락 난리 나죠? 살에 들렸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음식물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잘 들어가게 목젖이 생기고 거기서 음식물을 걸러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음식 삼킬 때 뭐라고 써요? 만화책이나 글에 꿀꺽 이렇게 써 있죠. 그잖아요. 실제로 침을 삼켜보세요. 소리 나죠? 이게 꿀꺽, 음식물이 들어가는 소리죠. 공기 마시는데 꿀꺽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좀 문제 있죠. 그렇죠? 자, 봐요. 여기로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이 넘어가는 순간 식도가 자극이 되면 잘 보세요.
위는 얘라는 소화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해요? 얘를 녹인단 말이야. 단백질이라는 3, 4차 구조를, 입체 구조를 가진, 뭐, 어류도 좋고, 육류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살코기가. 그러면 얘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 고분자, 저분자인 거야. 얘가 3차차 구조면 얘가 2차 사술 구조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들어봤어? 펩타이드? 펩타이드 그자 참고로 이러한 구조가 펩타이드 구조란다 얘들아. 요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미노산이 양쪽성 물질이거든. 카복실 기우고 아미노기가 있는 애인데 요러한 새로운 결합이 형성된 가운데 이렇게. 이게 탈수축합인데 아미노산이 여러분들 이런 경우만 봐도 이게 내가 소기관 뭐 그린 것 같아? 단백질 합성 소기관이야. 저거 누구야? 여기 생명에 목숨 건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생트에 가면 배우거든 얘들아. 단백질 합성을. 근데 너희들이 그냥 한 번도 안 듣고 저거 아예 안 나오니까 이러고 넘어가니까 생각이 되게 암기로 바뀌어. 생명은 암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냥 듣기만 해. 알았어? 이게 라이보솜이야. 이걸 제단위차라하고 이걸 소단위차라고 해. 늘 라이보솜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데가 어딘 것 같아? 소포체야, 소포체. 그 핵막 옆에 뭐 이렇게 페스츄리 같이 생긴 애가 붙어 있잖아. 산호 기둥처럼. 거기에 점 막 찍힌 애를 무슨 소포체라 불러? 거친면 소포체라 하거든. 그 점이 얘들이야. 평소에는 얘들이 떨어져 있어요. 세포질에. 그러다가 RNA가 쓱 나오잖아? 그럼 걔랑 붙어요. 그럼 RNA가 여기다가 이렇게 머플러를 두르듯이 싹 둘러. 그리고 쭉 지나가면 정보를 읽어. 그래가지고 소단위체가 불러요. 옆에 있는 애를. tRNA한테. 야, 얘 데려와. 그럼 데려오면 얘가 주차장이 3개가 있어요. 3개. 주차장이 3개 있어갖고 아미노산이 오면 첫 번째 오는 여기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그 니네들 뭐 코돈이라고 알잖아. 중심 이론으로 배웠잖아. 생명 중심 이론으로. 그럼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밀어넣어. 여기 있던 애가 그 다음 아미노산 딱 데리고 오면 얘가 이리로 넘어가. 여기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결합이 일어나. 요거야. 펩타이드 결합. 그러니까 요만큼은 누구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 아미노산 왼쪽.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지? 2개잖아.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 2개면 아미노산은 3개야. 니들 생초에서 배워. 펩타이드 결합 플러스 1은 아미노산의 숫자다. 이런 거 배우거든. 여기 집어넣고 계속 빼는 거야. 그럼 여기 3대 다 차면 그 다음에가 밀면 옆으로 나와 이제. 쭉 폴리펩타이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걔를 가공을 하는 데가 어디야? 골지체야. 들어오면 야 이쁘게 다듬어. 그럼 이거 딱 보니까 이거 항체 성분인데 그럼 항체 모양을 만들어서 상품화 시켜서 어디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게 골지체의 역할이야. 알았어? 이게 다 역할이 있어. 그게 니들은 그냥 단백질의 이동 경로라고 조금 그냥 보고 말았지만 이런 경로가 있는 게 얘들이야.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고차원 구조가 2차 구조, 사슬 구조건 이렇게 나뉘는 거. 이 정도 되면 2.5 정도 돼. pH가. 가장 강한 산성. 생각해봐. 우리 몸도 단백질이야. 그지? 위도 단백질이고. 그지? 그럼 위 벽에 펩신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위 벽도 소화되겠지. 그래서 음식물이 식도를 넘어올 때 있잖아. 신호를 주면 얘가 나오기 전에 뮤신이라는 애가 나와서 알아서 요 음식물이 딱 넘어올 때 여기에 신호를 딱 받으면 뮤신이 나와서 위벽을 보호해. 살짝. 알았어? 그 뮤신은 위벽에 붙을 수 있는 펩신의 접근을 막아주는 쉴드 역할을 해주는 애야. 알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뮤신 이런 말 나오면 아 그냥 위벽을 보호하는 물질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어. 그리고 봐. 진짜 중요한 건 위라는 애가 소화샘이잖아. 소화샘에서 펩신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주세포라는 그 세포관이 있거든. 그 단어가. 걔도 단백질이니까. 그럼 나올 때는 비활성화 상태로. 그래서 얘는 펩시노겐의 형태로 나와.
나와서 펩시도겐을 펩신으로 바꿔주는 게 누구냐? 바로 염산이야. 여기서 누가 나온다고? 염산이 같이 나와. 염산이. 염산은 비활성화된 펩시도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얘 역할은 이렇게 비활성화된 얘를 뭘로? 펩신으로. 그러니까 주세포를 통해서 나오고 나면 그때 펩신으로 만들어주는 게 염산의 역할이고, 또 하나 살균도 해. 뭐를 한다고? 요거는 좀 알아두자. 살균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에서 죽이는 건 식균이야. 아까 어떤 애가 너 백혈구니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백혈구가 하는 게 식균 작용이고 몸 밖에서 죽이는 게 살균이야. 염산은 살균. 그럼 얘 효소냐고? 아니라는 거지. 얘 효소가 아니야. 그냥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알았지?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도 소화샘이야. 명심해. 알았어? 소화를 도와주는 놈도 소화샘이다. 자, 여기가 끝나면 이것도 중요하지. 야, 이렇게 위가 뻥 뚫리고 아래가 뻥 뚫렸으면 우리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 서 있으면 줄줄 내려가겠지, 아래로. 그렇게 안 하려고, 머물게 하려고 뭐가 있느냐? 여기에 관략근이 있어. 항문처럼 우리 몸에 이 휴지 가운데 깍대기라는 거 있죠. 오, 딱딱한 부분, 거기에는 관략근이 세 군데가 있는데 입구와 그 다음에 나가는 출구, 그게 위의 특징이다. 요 입구에 분문부라는 곳이 있어. 분문부. 그 다음 아래쪽에 뭐가 있어? 유문부가 있어. 왜? 얘가 2.5짜리 소화액이기 때문에. 그게 딴 데로 넘어가면 깜짝깜짝 놀라거든. 잘 봐. 요 부분에 누구 있다고? 분문부. 이 아랫부분에 유문부. 그래서 소화가 일어나면 이 음식물이 빠져나가거든. 어디로? 소장으로 빠져나가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누가 있냐면 십이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마디 12개래. 근데 꼬맹이 마디 12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짧아. 여기로 위액이 소화액이 뜩 넘어오면 어떻게 했냐? 깜짝 놀래.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관략근이 딱 닫혀. 여기가 유문부가 닫히는 거야. 그럼 얘가 또 중성화 시켜서 음식물을 소장에 소화되면 이제 조금 진정이 되겠지? 그럼 다시 얘가 유문부가 열려. 음식물이 들어와. 깜짝 놀래. 또 닫아. 이런 식으로 소화가 되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알았어요? 여기가 누구 있다고? 분문부. 아, 그냥 들어두세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듣고 이해하라고 준 거야. 유문부, 마지막에 항문이야. 관략근 딱 3개 있어. 그래서 인간이 죽잖아. 이 관략근은 절대 뇌가 조절을, 뇌는 하죠. 대뇌가 조절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목을 메고 죽잖아요. 어디가 풀리죠? 동공이 풀려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뭐 갖고 다녀요? 후레쉬 갖고 다니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쩌고. 그리고 목을 매잖아요. 그러면 이 관략근 3개가 싹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서 목 맨 사람 밑바닥은 지저분합니다. 아래가. 그리고 혀도 이게 여러분, 혀 끝에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의식적 행동이 가능한데, 혀가 이렇게 늘어집니다. 밖에까지.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의식적인 근육이 한 민문이근이거든요. 그런 근육들이 쭉 소화기관에 있는 근육이 다 민문이근이고, 여러분 그 민문이근을 만든 음식이 내장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가로문이근을 먹고 있죠. 구워서. 그죠? 자,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는 것 중에 봐요. 요렇게 들어오는 애가 있는데, 요 중간에 껴드는 거, 위라는 부분, 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라고 하는 부분을 그 사이에 딱 들어오는, 12장 쪽으로 들어오는 애가 처음에 이건 누구냐? 여기 누굽니까? 요거. 이렇게 생긴 거. 간이죠. 여러분, 간은 오른손 우측에 있어요. 알겠어요? 심장은 왼쪽에 있고요. 알았어요? 간심. 알았니? 야, 킬러도 머리가 좋아야 킬러가 되는 거 알지?
간, 심장, 상대방 왼쪽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오른쪽이 되겠죠. 내가 바라보는 사람의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장이 있는 거예요. 나로 따지면 왼쪽에 심장이지만 이해 갔죠? 근데 간이 크면요 심장이 옆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영화에 보면 총알이 심장을 비껴나갔다. 그건 정상적인 심장의 위치가 아닌 거죠. 간이 작으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도 있대요. 심장이 위치가 조금씩 다 달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운빨 튀는 거지만 정확하게 딱 맞췄는데 심장을 비껴갔다. 자, 이 간이 어떤 역할이냐? 간은 얘를 생성합니다. 이건 잘 나오니까 간은 따로 챙겨 놓으세요. 간의 역할. 여러분, 간은 쓸개즙을 생성한다. 첫 번째 배웠어요. 저거 누구 소화 효소를 도와주죠? 라이페이스요.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애인데 얘가 효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효소는 아니지만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애이기 때문에 간도 소화기관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요쯤에 누가 있냐면 쓸개가 있어요. 쓸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 밑에 있는 건데 얘는 쓸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쓸개즙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다시요.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됩니다. 근데 분비는 어디서 한다? 쓸개에서 분비한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얘가 있어요. 이자가. 이렇게. 이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췌장암이라고 들어봤어요? 췌장암. 그죠? 그게 이자입니다. 발견되면 사기라고 하는. 1기, 2기, 3기, 4기 정도 사기 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췌장의 역할. 이 췌장은 또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효소를 모두 분비하죠. 여기서 누구 분비하죠? 말테이스. 말테이스는 아니에요. 아밀레이스. 쏘리. 아밀레이스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트립신. 그 다음에 여기 라이페이스. 그 다음에 얘 분비해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위액을 뭐 시키는 건? 중화시키는 거예요. 위액을. 위액이 넘어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성분이 어디에요? 여러분들 주방에 있는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 알았어요? 제가 나와서 위에서 있는 소화액이 들어오면 중화시키는 거. 알았어요? 자, 소장으로 이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효소가 나온다. 그럼 소장에서 바로 소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사실은 소장 자체에서 상피세포에서도 뭐가 나온다? 소화액이 나와요. 장액이라고. 이제 걔가 마지막까지 소화를 시키는 애인데 잘 봅시다. 여기까지 볼게요. 소장에서는 이자액이 나와가지고 아밀레이스가 다시 뭐로? 미처 소화가 안 된 고분자, 녹말을 뭐 엿당이나 이런 것들로 분해시키는 과정을 해요. 여기 pH가 8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트립신은 아까 폴리펩타이드 있죠? 2차 구조. 얘를 요렇게 디펩타이드로 다이 ATP 이화되면 ADP 그 뒤에요. 다이 펩타이드가 2개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럼 아미노산 몇 개 할까요? 3개요. 요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이 효소는 뭐 하는 역할을 해요? 지방산 2개와 모노. 여러분 AMP 기억나요? AMP? 포스트포잇이 1개, 인상계가 하나 있으면 모노라고 했잖아. 그거예요. 모노 글리세리드.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을 요렇게 그려요.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
이렇게 지렁이 표시한 건 이게 탄소기거든요. 탄소가 쭉 연결된 애들. 얘가 이렇게요. 요걸 지방산이라고 불러요. 지방산이 3개 붙었는데 2개만 떨어지고 지방산이 하나밖에 안 붙어 있다 해가지고 모노글리세리드를 하거든요. 요렇게 나눠지는 역할. 자, 여러분, 여기서 소장 상피세포에서 누가 나온다? 이제 장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액이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펩티데이스라는 놈이 나와요. 얘가 마지막 펩타이드를 마지막 아미노산으로 그 다음에 뭐 수크레스, 락테이스, 말테이스 잔뜩 있는데 요거 하나만 쓸게요. 말테이스 얘가 엿당을 포도당 2개로 이게 2당이에요. 2당 당이 2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2당류 얘는 뭐 단당류. 그래서 얘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을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수크레이스나 락테이스 같은 거 설명하면 그냥 들어두세요. 알겠습니까? 다 적지 말고. 락테이스는 젖당을 분해시켜주는 애거든요. 그리고 저기 수크레이스는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걔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젖당이나 엿당이나 설탕은 다 2당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보시고, 자, 여러분, 여기가 최종 산물이에요. 제가 밑줄 친 거. 얘들이 최종 산물이라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소화가 됐죠. 이제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지? 이것들이 흡수가 되는 형태인데, 여기 전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선생님들이, 요즘 선생님들이 얘는 뭘 소화하고 얘는 뭘, 이거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굵은 걸 보세요. 3대 영양소 중에 제일 먼저 소화되는 애가 누구다? 탄수화물이죠. 두 번째 소화를 시작한 애가 누구다? 단백질입니다. 그죠? 자, 다시. 탄수화물은 위에서 소화돼야 한대요. 안 되죠? 소장까지 와야 다시 소화가 되죠? 자, 단백질은 입에서 소화돼야 한대요. 안 되죠? 위에서 소화되죠? 소장은 소화됩니다. 마지막 지방은 어디까지 와서 소화돼요? 소장에 와서 소화되죠. 그래서 가끔요, 정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 보시면 여기에 농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지는 거. 이거 누굴까요? 입에선 거의 소화가 안 되는데 위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거죠. 위부터 소화되고 소장도 소화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단백질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하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돼. 이거 누구예요? 탄수화물이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이 소화가 제일 되자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떠. 이게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아,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거 보라는 거지. 이거 다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여나 학교 스님들께서 써주셨으면 니네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쓰다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럴지 그때 이제 보고 참고하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펩시는 펩시 노겐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 위벽을 소화를 막으려고 그런다. 그럼 트립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트립신도 트립시 노겐으로 나와요. 이 트립시 노겐이 트립신으로 활성화되는 엔테로키네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걔가 또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것까지 다 보지 마시고 이런 식의 굵은 선만 좀 보시고요. 우리는 이 세 종류가 어디서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볼 겁니다. 이건 나와요. 영양소 흡수는 이겁니다. 보세요. 어디서 일어난다? 흡수가.
소장에서 일어나고요. 일단 흡수의 형태는 첫 번째 어떤 형태냐면 확산의 형태예요. ATP가 소모됩니까? 안 됩니까? 확산은 안 된다. 중요한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어디로? 저농도로 이동이 있죠. 스스로 이동하는 게 확산이에요. 첫 번째 뭐의 원리로? 첫 번째 확산으로. 그 다음에 봐요. 영양소를 우리 몸 안으로 쭉 끌어들이면 이제 몸 밖에 농도가 옅어지겠죠. 그 다음에가 이렇게 흡수해요. 능동수송으로. 이때는 ATP를 소모하거든요. 이러면 강제로 저농도에서 어디로? 고농도로 남아있는 영양소까지 쭉 여기가 체외고 얘가 체내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알았어요? ATP를 소모해야 됩니다. 마지막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어디서 어떻게 흡수가 되냐? 우리가 소장을 보잖아요. 소장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형태. 이 하나를 우리가 융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융털의 상피세포에서 아까 장액이란 소화효소도 나올 수 있어요. 점액질도 나오고 음식물을 잘 섞이게 해주고, 여기에는 두 개의 보통 말하는 체내를 도는 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림프관, 하나는 혈관이에요. 그 혈관 중에 우리 몸에 가장 작은 단면적을 갖는 애가 무슨 혈관이죠? 아주 작다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이라 부르죠. 이 모세혈관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적혈구 하나 지나가는 크기예요. 적혈구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기가 막혔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 혈액의 움직임이 딱 막힌 거죠. 그럼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딱 막힌 게 아니라 모세혈관이나 어느 부분 그 혈관에 기가 흐름이 느려지면 이제 제일 먼저 신호가 오는 데가 소화예요. 소화. 위. 그래서 체합니다. 니네 체했을 때 등에 뭐를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데 있었던 거 기억나? 엄마 아빠가 누가 등 이렇게 누르면 아프지 않았니? 그죠? 그 혈이라는 곳이거든. 그래서 할머니 그런 분들이 여기 따주잖아. 그지? 그럼 어떤 피 나와? 막 굉장히 검붉은 피가 나오거든. 그게 이제 저기 정맥혈이야, 정맥혈. 그렇게 어느 한쪽을 따서 피를 뽑아주면 우리가 이제 물을 퍼내면 다시 물이 좀 흐르듯이 혈액이 흘러. 그러면 이건 선생님이 순전히 이거 공부하다 느껴서 내가 발견한 거거든. 혹시나 이 중에 나중에 나이가 좀 더 지금도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어. 위가 위염이 있는 사람 혹시 위에 염증. 이게 더 심하면 위통으로 오거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돼 막 그러면 위통이 와. 위통으로 오면 병원에 가도 아무런 약을 안 줘. 약을 이만큼 주는데 안 먹혀. 참아야 돼 혼자. 선생님 13시간을 참은 적도 있어요. 이게 진짜 아프거든. 욱시 이러면서 정말 아파. 그럼 걸어 다니라고 그래. 아니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내가 이쪽 공부를 하다가 그럼 혈이 흐르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막 한 1년을 고생하다가 어디 호텔에 가서 막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워크샵 하다가 위통이 온 거야. 아직도 기억나. 도미노 피자 그거 한 조각 먹고서 얹혀갖고 막 미치겠는 거야. 사람들은 막 술 마시면서 건배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얼굴 하얘갖고 막 숨도 못 쉬어요. 나중에 보세요. 주변에 이런 사람 있다니까 분명히. 그럼 그분 무조건 사우나탕 보내세요. 목욕탕. 제가 그 저번 주 개강날 위통이 또 왔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제가 민간요법으로 들어가서 반신욕 있죠. 탕에 들어가서 41도 지정 물에 반신욕. 제가 뭐 욕조가 있길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제 방에 와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5분 만에 났었어요. 5분 만에. 땀이 막 나면서 싹 풀리더라고요. 통증이. 이거 가릴 때 내가 열변을 토하지 마. 혈이 막히면 이런 거다. 알았어. 정말 니네가 나중에 위통 왔을 때 그렇게 해봐. 그러면
만병통치약이야. 그거 한 방에 싹 나. 그거 참느라고 난 13시간 참은, 야, 응급실 내가 혼자 참을고 간 적도 있다니까. 갔는데 거기에 내 제자가 있더라고. 레전트로. 근데 내 제자인지도 몰랐는데 새벽 4시 만에 들어갔는데 7시까지 진찰을 안 해주는 거야. 아, 막 미치겠어. 근데 막 7시쯤에 어떻게 꾹꾹 인사해.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 어디가 잘리거나 목숨이 위태롭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래. 쳐다도 안 본대. 위통은. 아니 실제로 나보다 더 심한 이거 뭐야 신장염 가진 이거 뭐야 무슨 석 있잖아. 여기 무슨 석이라고 그래 그거. 여기 있는 거 뭐라고 하지 이거? 했더니 여기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이 그 고통이 출산의 10배래. 그분이 1시간 내내 뭐라 했냐면 그거 있잖아. 생각도 안 나냐. 마약, 몰핀. 그거 놔달라고 1시간 내내. 몰핀 하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근데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는 응급실 들어오지도 말라고. 근데 이제 담당 의사가 택시 강도에 피해를 입은 택시 의사 수술을 들어갔대. 아침 9시에 나왔어. 7시 반 정도에 나왔고, 혼자 나왔고, 거기 응급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있다가. 그러니까 응급실도 막 가고 그랬는데, 정말 나중에 위통 왔을 땐 그렇게 민간요법을 해라. 금방 낫더라 이거지. 자, 여기서 영양분이 흡수하는 과정이 이런 거야. 여기 영양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음식물이 잔뜩 있을 거 아니야? 노산이도 있고, 도당이도 있고, 잔뜩 있겠지, 여기서. 근데 이 상황에서, 봐라. 이렇게 분포하는 애들이 뭐야, 이게? 이게 모세혈관이야. 이렇게 분포하는 애들이. 좀 복잡하게. 사실 길로 따지면 고속도로 정도 되는 애들이 대동맥, 대정맥이고, 그 지방도로 있죠. 여기 3차선, 4차선 있는. 이런 게 이제 세동맥, 세정맥이고, 골목길 정도가 모세혈관이라고 보면 돼. 니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골목길의 면적이 넓을까? 고속도로 면적이 넓을까? 상상해봐. 골목길의 면적이 훨씬 넓어. 알았니? 그래서 모세혈관은 단면적이 넓은. 거기에 이런 애가 있단 말이야. 굵은 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애가 있거든. 이게 파란색이 누구냐면 이게 암주관이야. 이 빨간색은 누구고? 모세혈관이야. 여기서 각각의 영양소를 빨아들이는데 수용성 영양소랑 지용성 영양소를 빨아들인다. 알겠지? 그래서 그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먼저 수용성 영양소는 어떤 애들이냐면 보통 아미노산, 포도당, 그 다음에 바이타민 BC 이 정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빨아들이느냐? 모세혈관에서.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에서 빨아들입니다. 지용성은 뭐 지방산이랑 아까도 봤지만 모노 글리세리드, 비타민 A, D, E, K 이 정도. 요런 것들이 흡수가 되고 암주간에서 빨아들여요. 중요한 건 이렇게 빨아들인 모세혈관 수용성 영양소는 간 문맥이라고 하거든요. 혈관 이름이에요. 간을 거쳐서 간 정맥을 지나서 하대 정맥을 통해 어디로 간다?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우심박. 암주간은
얘는 림프관을 따라서 가다가 가슴관을 지나서 여러분 쇄골뼈라고 알아? 쇄골뼈? 여기 그 좌쇄골 하정맥이라고 하거든. 이걸 하대정맥이라고 괜찮아. 여기를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끔 요 부분 얘가 들어있는 수용성 영양소에서의 간의 기능 봐봐. 자, 이렇게 간이 있죠.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 이렇게 이거 소장이라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이거 간이에요. 얘가 이름이 뭐냐? 간 문맥이에요. 이게 알겠지? 간 문맥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간 정맥이거든. 빠져나가는 게. 그러면 일단 여기로 아미노산 포도당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 간은 남는 포도당을 뭘로? 글리코젠으로 뭐 한다? 합성. 이게 고분자예요, 여러분. 이게 저분자고. 여러분, 포도당이 몇 자야? 세 자지. 글리코젠은 네 자. 이렇게 고분자, 저분자 이렇게 알아둬.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거라고. 두 개 배웠네? 간은 아까 뭐 만들었어? 아까 지방소화 도와주는 애. 슬리에진 만들었고, 두 번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도 하고. 물론 이것도 해. 얘들아, 이것도 해. 이것도. 이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음식을 먹으면 남는 포도당을 이렇게 간에 글리코젠으로 저장해 놓고, 운동을 하면 부족한 포도당을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 그러니까 결국 글리코젠은 뭐를 합성할 수 있다? 포도당을 합성하여 글리코젠으로 저장할 수 있고. 이거 말고 또 하나. 사실 우리가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아까 봤지? 펩타이드 결합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애들이 끊어지잖아. 그럼 얘가 나와. 생성물로. 암모니아가 나와. 알았어? 암모니아는 되게 유해 물질이야. 여기까지만 암모니아가 존재해. 그럼 간에 가면 이 암모니아는 이렇게 바뀌어. 요소로. 알았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해독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해독작용. 근데 암모니아만 해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알코올도 분해해줘.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그럼 뒷골 땡겨 숙취. 그다음 아세트산까지 가면은 아마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 나올 거야. 탄수화물에서. 왜 알코올이 있고 그 다음에 카복실산을 배우는지. 이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코올을 분해도 해줘. 적혈구도 파괴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딱 세 개야. 쓸개즙 형성, 포도당 합성, 뭐야? 암모니아 해독. 그래서 요소 합성이라고 그래, 이걸. 알았지? 요소의 형태로. 여기는 두 개의 암모니아가 이런 형태로, 알았어? 요소 형태로 합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더 해봤자 나중에 너희들이 사진 뽁뽁뽁 찍으면 내가 이거 나오겠다라고 알려는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요 정도. 간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봐라. 요렇게 외워. 수모지암. 알겠지? 수용성은 모세혈관, 암주관은 뭐가 되는다? 지용성. 수모지암, 지용성은 암주관, 수용성은 모세혈관. 이렇게 외워두고 거기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봐라. 처음에 여기 점 찍은 데가 몸 바뀌지. 거기가 농도가 높아서 무슨 형태로 이동한다는 거야? 확산의 형태로 처음에 이동했다가 이제 농도차가 확연히 생기잖아. 그냥 냅둬? 아니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뭐를 이용해서? 능동수송을 통해서.
그 다음 소화는 이화작용에 맞고 열이 발생해. 이 열의 일부를 ATP로 합성하나? 안 해. 그런 역할은 세포 호흡밖에 안 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만. 알았지? 그런 것만 조심하자. 소화 왜 하는 거야? 소화? 흡수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잘게 쪼개는 과정, 모든 과정을 뭐라고 얘기해? 소화라고 부른다. 우리 몸 안이야, 밖이야, 소화? 아, 밖이야. 조심해. 알았어요? 그래서 소화샘은 다 무슨 샘이다? 내분비샘이야, 외분비샘이야, 소화샘은 외분비샘. 이렇게. 그리고 그 외분비샘에는 세포들로 구성됐을 거 아니겠어? 그러면 소화 효소를 내보내려면 효소가 단백질 주성분이잖아. 소기관인 라이보솜이 발달해 있어. 알았어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자, 5분 쉬었다 와라. 얘들아, 두 번째야. 잘 보세요. 우리가 소화계가 어떤 형태였냐, 얘들아? 진짜 우리가 잘 보면 소화계는 이거라고 보면 돼. 됐어? 이거 음식물이지? 그지? 이건 뭐야?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화장실에 가서 고구마를 찐다. 그럼 이런 표현이야, 그냥. 알았어? 진짜 음식물 고구마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고구마가 그거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기 들어가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호흡계는 표현이 이거야. 호흡계는. 잘 봐. 호흡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누구겠냐? 이건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호흡계 쪽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냥 기체 교환이 가장 큰 특징이야. 근데 기체 교환이 O2랑 CO2인데 어떤 원리냐 이거지? 확산이다 이거지. 내가 아까 소화에서 흡수 배웠잖아. 확산은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 알았어? 그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봐라. 폐라는 곳이 있잖아. 폐. 그지? 거기에는 폐포와 모세혈관이 있단 말이야. 이게 체외구. 이게 체내야. 그럼 이거 누구겠냐? 어떤 기체? 이게 O2죠. 이건 누구고? CO2라는 거죠. 알았어요? 이게 폐에서 일어나는 거야. 특히 폐는 3옆, 2옆 이런 식으로 됐건 좌우가. 근데 거기에 꽈리 모양, 포도송이 모양의 폐포가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융털과 폐포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모습이야. 그 모습이. 알았어요? 거기에서 결국 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외호흡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들이 이제 움직여서 어디랑 조직 세포에 도달하면 공급해준 애가 누구고 빼내는 배출하는 애가 CO2다 이런 얘기죠.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학교 선생님께서 CO2 운반 요령, O2 운반 요령 뭐 이런 말 하는데 참고로 그냥 요 정도. O2는 누구냐? 적혈구. 그 내에 누구? 헤모글로빈 정도라고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택시야, 택시. 니네 택시 몇 명 타? 그쵸. 기사 아저씨까지 같이 엠빵 이러면 웃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4명이 타는 건데 O2도 4개 타요, 저게.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떨어뜨리는 과정을 해리 과정. 알았어요? 해리 과정이라고 부르고,
그 과정은 아마 진로 선택 들어가서 생명과학에서 나오고 화학에서 나올 거야. 진로 선택에 들어가서. 알겠지? 뭐 그게 르샤틀리의 원리 뭐 이래가지고 나와요. 알았죠? 참고적으로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CO2 흡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CO2가 운반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 CO2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CO2가 어떻게 운반되어지느냐? 뭐 적혈구 내에 들어가서 탄산 무수화 효소에 의해서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나와서 걔가 움직여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하시는 건 이런 거야. 이런 형태로, 이게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거든. 이런 형태로 이동이 보통 한 78% 정도 돼요. 이 정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이동하는 게 약 20% 정도? 나머지 7% 내지 2% 정도가 그냥 CO2로 운반됩니다. 그냥 CO2. 여기 이제 2%나 한 7%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뭐 탄산 무수화 요소에서 움직이는 거, 요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은요, CO2가, O2가 내린 택시를 타는 거야, 그냥 혼자. 알았어요? CO2는 타요. 근데 이 CO2랑 O2보다 더 쉽게 타는 애가 누군지 알아요? CO 예요. 일산화탄소. 쉽게 말해서 무슨 가스? 여러분들 연탄 본 적 있어요, 연탄? 본 적 없어요? 야, 이제부터 학생들이 나오는구나. 연탄 본 적 없어요, 연탄? 와우. 있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처음 학교에서 선생님 생활하다가 나와서 단과 수업을 하다가 어떤 여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부식을 설명하고 있어. 화학의 부식을 막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설명께 못밖에 없잖아, 못. 걔가 수업 끝나고 와서 물어보더라고. 못이 뭐냐고. 충격을 먹었어. 그래서 아니 못을 몰라 봤더니 없어요. 강의실이 없더라고, 못이.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못도 모를 수가 있겠구나. 연탄 모르죠, 연탄. 이렇게 생겼어요, 연탄. 실제 크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시커먼해. 그래서 여러분들 연탄 불고기 그러면 그 안에 연탄이죠. 얘가 불완전 연소를 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이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몽환의 암살자예요. 자다가 죽습니다. 이 CO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에 타요. 안 내립니다. 돈도 안 내고. 계속 안 내려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파괴되냐면 간에 가서 파괴돼요. 적혈구 파괴도 간의 역할이에요. 새로운 질환 같은 데서 적혈구가 생기고. 여러분, 적혈구는 핵이 없는 거 알죠? 적혈구는 핵이 없고요. 혈구 중에 유일하게 핵이 있는 애가 백혈구예요. 김자액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면 염색된 애들은 다 백혈구죠. 알았어요? 적혈구는 처음에 핵이 생기는데 나중에 핵이 사라져요. 유핵세포예요. 그건 진화된 거래요. 그렇게. 여튼 이런 식으로 운반이 되어진다. CO가 제일 활발하게 작용한다. 담배 피지 말라고. 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2% 옆에 뭐라 쓰셨나요? 2% 맛있다라고 써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요? 이거요. 네. 이게 뭐겠어요? 로? 분반 좋다. 운반. 분반 좋다. 나누자, 씨. 자, 이것을 무슨 호흡이라고 하냐면 여기를 내호흡이라고 그래요. 내호흡. 근데 중요한 거잖아요. 외호흡을 통해서 산소 기체가 교환이 되면 순환계를 통해서 외호흡으로 옮겨주고요. 근데 그것만 옮겨갈까요? 아까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도 운반하는 거죠. 누가? 순환계가. 그럼 누가 가장 중앙 커맨드 센터야? 순환계예요. 그것도 누구? 하트. 심장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47쪽 있잖아요. 맨 밑에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순환계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따로따로 공부하더라도
이들 개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이들은 조직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계가 저렇게 기본적인 특징을 알려준 거지 저 안에서 물질 대사는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순환계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요 정도 순환계는 말 그대로 온몸에 영양소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줘요. 소화계에서 흡수된 영양소와 호흡기에서 흡수된 산소, 그리고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호르몬도 이동을 시키고요. 항체도 이동시켜요. 어디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시키죠. 혈액은 다시 혈구와 혈장으로 되어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방어작용에 가면 수혈 과정을 배워요. 공혈과 수혈. 여러분 혈액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집원, 응집소를 배울 때 보통 혈장에서 피브리 노겐이 빠진 거, 그걸 혈청이라 부르고 뭐 이런 걸 그때 가서 배웁니다만 지금은 요 정도 적혈구, 혈구에는 누구누구 있어요? 적혈구 있고요. 대표적으로. 백혈구 있고요. 혈소판 정도 있어요. 적혈구가 남자 같은 경우 500만 개, 여자는 450만 개. 그럼 여자애들이 빈혈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산소 운반 역할이니까. 백혈구는 한 6,000개, 7,000개. 근데 얘가 갑자기 피 검사를 했더니 1세제곱밀리미터당 23,000개가 됐다. 뭐예요? 우리 몸에 염증 생긴 거예요. 염증. 그래서 여러분들 배 아파요? 그럼 가면 피 검사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왔다면 출혈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맹장, 충수염 이렇게 측정하고 이러는 거거든. 알았어? 23,000개, 막 3만 개까지 육박해요. 충수염에 걸리면. 혈소판은 20만 개, 한 20만에서 30만 개, 요 정도가 존재하는데 얘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지 얘가 혼자 다 응고를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자, 혈장은 말 그대로 90% 물인 애들. 여기에 이제 영양소,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운반되겠죠. 영양소, 혈장 단백질, 그 다음에 뭐 지방, 그 다음에 뭐 모노글리세리드 뭐 이런 애들이 다 운반됩니다. 걔들이. 알겠어요? 영양소도 쭉 아미노산까지 다 섞여 있고 적혈구는 특히 방금 전에 배웠죠. 산소 운반. 그죠? 일부는 CO2도 운반하고. 알았지? 아까 여기 혈장으로 뭐가 운반된다고?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혈장에서 움직이는 거야. 적혈구 내에서 CO2를 받아들여서 탄산 무수화 요소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게 어디 형태냐면 혈액으로 이동하거든. 혈장에서. 그래서 얘가 혈액의 pH 요 정도 돼요, 여러분. 혈액이. 무슨 성이야? 염기성이야, 얘들아. 우리 몸에는 알칼리성 음식이 좋아. 대부분 단백질 육류가 pH 3까지 떨어져,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지. 야채류들이 염기성이야, 몸에 들어가면. 그래서 좋은 거야. 피를 맑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저런 거야. 우리 혈장은 염기성이야. 알겠죠? 저 탄산수소 이온이 염기성의 성향을 띄어서 그래. 알았지? 그럼 순환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혈관하고 심장을 구분해야 되는데, 봐봐. 이 심장이야. 뭐 하고 있냐? 웃고 있지? 그래서 잘 봐. 요렇게 나누거든? 어떻게 웃어? 이렇게 웃고 있지? 이렇게 나누라고. 방실방실 웃고 있어. 그때, 우리가 누구야? 킬러야, 킬러. 그럼 여기는 좌야, 우야. 사람 입장에선. 그래, 이거 우심방이야, 얘가. 여기는 좌심방이고, 여기가 우심실이고, 좌심실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알았어? 방실방실인데,
그리고 혈관은 무조건 들어가는 애는 정맥이야. 나오는 애가 뭐야? 나오는 애가 동맥이야. 그럼 얘는 정맥이야, 동맥이야? 정맥이지. 정맥의 종착역이 어딘 것 같아? 방이야, 방. 그럼 동맥의 출발점이 어디냐? 실이야, 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이게 동맥이야. 이때 얘를 향해 나가잖아. 누구? 폐. 무슨 역할을 한다 했어 아까? 기체교환. 그치? 그래서 폐를 향해 나간다. 이게 무슨 동맥? 폐동맥. 폐를 거쳐 돌았다. 폐정맥. 이렇게. 온몸을 향해 나간다. 대동맥. 온몸을 거치고 들어왔다. 대정맥. 이때 정맥은 정맥혈, 동맥은 또 이러면 안 돼. 일단 이 혈액은 이렇게 봐도 산소 운반 역할로 본다면 정맥혈은 상대적으로 CO2 분압이 있고, 분압은 기체 중에 개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을 뜻해. 분압을 합치면 전체 압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볼까? 공기가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구라고 불러? 질소라고 부르지? 그럼 우리는 공기가 대기압 1기압으로 논다면 질소 분압이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산소 분압이고 부분 압력을 말해. 그러면 O2 분압도 있겠지? 이렇게 둘이 비교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얘랑 비교하는 거야. 동맥혈이랑. 여기도 CO2 분압이 있겠지? O2 분압이 있겠지. 그랬을 때 얘가 높은 애가 정맥혈이야. 얘가 높은 애가 누구고? 동맥혈이고. 지들끼리 비교하는 거 아니야. 얘들 둘이 그냥 혈액 안에서 비교하잖아. 무조건 O2 분압이 높아. 알았냐? O2는 항상 높아. 그러니까 혈액을 상대 비교를 하는데 정맥혈은 검붉은색이라고 부르요. 우리 검붉은색. 얘는 선홍색이야. 선홍색. 이렇게. O2 분압이 높은 거. 그래서 실제로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을 보잖아.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와. 정맥혈인데 가장 더러운 피가 폐동맥이야. 폐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는 뭔 차이야? O2하고 CO2 차이지. 그 다음에 여기 대정맥도 정맥혈이 흐르죠. 그 다음에 동맥혈이 흐르는 건 폐정맥이요. 가장 깨끗한 피라고 그래요. 폐를 방금 지나온 애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물론 대동맥도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순환계는 가장 중앙에 위치해요. 다시 말해서 쌤이 여기다가 소화계를 그리잖아요. 호흡계를 그리잖아요. 그 위 중앙에 누가 있느냐? 이게 순환계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화계는 이런 모습으로, 호흡계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고요. 얘들은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요. 이게 상호작용이. 아까 여러분 이거 뭐라고 그랬어? 고구마.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살표의 과정으로 잘 보시고요. 이렇게 표시되면 기체교환이에요. 이건.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라든가 산소가 운반되어진다 이런 걸 뜻하죠. 물론 이것들이 쭉 가서 신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소장으로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혈관 이름이 다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과정은 이 과정입니다. 심장 중앙에. 알겠습니까? 지금 47쪽에 보시면 밑에 그림이 있는데 되게 복잡한 그림이 있죠. 영양소의 이동은 아까도 봤지만 소장의 융털부터 출발이죠. 수모지암이야.
수용성은 모세혈관으로 해서 간맥을 통해서 간을 거쳐서 간을 거치는 동안 포도당은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암모니아는 요소로 합성이 되어서 그죠? 해독을 거쳐 간 정맥을 통해서 대정맥을 따라서 저기로 들어오는 거야. 알았죠? 어디로? 우심방으로. 물론 거기에 개만 있냐? 아니죠. 영양소도 들어있죠. 아미노산 이런 애들. 그리고 일부 포도당도 존재를 합니다. 그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는 데가 기관이 간이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지방산화 모노글리세로 이런 애들은 림프관을 따라가죠. 여러분, 혈액은 어디를 지나가는 액이 혈액이야? 혈관을 지나가는 애가 혈액이야? 림프관을 지나가는 체액은 림프액이라고 불러. 알았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용성 영양소는 혈관을 따라 이제 합류가 되는 건데 진적인 이동은 이제 암주간에서 림프관으로 가. 알았어? 그러다가 혈액과 합류가 되는데 림프관은 항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림프관들이 이렇게 교차를 하잖아. 그게 림프절이고 니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아프면 림프절이 아파. 임파선이라고 거기.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여기. 누르면 아파. 감기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아파. 그게 붓는다고. 그래서 얘들 암이 걸리잖아. 임파선암이 제일 자주 걸려. 왜? 거기가 교차하는 곳이니까. 어디서 암세포는 말이다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 얘들아. 꼭 씨처럼 우리 꽃이 바람 불면 이렇게 꽃이가 흐트러진 것처럼 얘가 막 돌아다녀. 어디가 정착을 하잖아? 그럼 딱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려 이렇게. 그래서 혈관을 딱 꽂아 빨대를. 그리고 피를 쭉 빨아들여서 성장을 해.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 정상세포는 옆으로 이렇게 하잖아. 옆으로 퍼지잖아. 너네 입술 봐봐 입술. 이렇게 구분돼 있지? 오 이렇게 입술 그릴 수 있고 손바닥 세포하고 손등세포 다르잖아. 암세포는 수평분열뿐만 아니라 수직분열도 해. 그래서 두꺼운 고깃덩어리를 만들어. 엄청난 발달 속도를 갖고 있고. 알겠어요? 자, 순환계까지 지금 봤죠? 우리가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 48쪽 보세요. 자, 여기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인데 이 부분은요, 마지막 하이라이트야. 얘들아, 봐라.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마지막이 뭐야? 배설계야. 이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은 배설계에서 담당하거든. 이 배설계 쪽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디라고 생각하냐? 신장이라고, 신장. 너희들이 많은 뭐? 콩팥. 인간이 2개 갖고 있잖아. 그치? 거기에 뭐 방광, 그 다음에 그 콩팥 깔때기, 뭐 아니면 수뇨관,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폐물이 뭔가를 봐야 돼. 과연 노폐물이 뭐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이렇게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이야. 탄수화물이. 그 다음에 지방. 3대 영양소죠. 그 다음에 단백질. 이렇게 되죠. 자, 얘가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갖고 물질 대사를 통해서 이화를 하게 되면 생성물로 누가 나오냐? 얘들이 나와. 이렇게 나와. 알았냐? 일반적으로 얘들은 어디로 빠져나가야 잘 봐. 내가 다 뭉뚱그려 잡았지. 너희들은 이게 어디로 나갈 거라고 생각해? CO2 어디로 나가? 호흡계로 나가겠지. 호흡계. 그잖아. 호흡계로 나가는데 수증기도 호흡계로 나가. 니네가 겨울에 지금 창문에다 해봐. 입김설이지. 그래서 숨이 가쁘잖아. 갈증이나 H2가 빠져나가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호흡계를 통해서.
요렇게. 그런데 요 형태 있지, 요거. 얘들은 배설계로 나가거든. 근데 이건 배설계가 거의 보통 보면 오줌이잖아. 근데 얘로도 나가. 누구도 있어? 땀. 그래서 니네가 땀을 흘리잖아. 그 속옷을 어디 침대 가르장에 이렇게 몰래 숨겼다가 여름에 일주일 있다 보면 노래 오줌 색깔이야. 성분이 똑같다고. 알았어? 근데 이거 이대로 나가? 아니잖아. 이거 뭘로 바뀌어서 나가? 뭘로 바뀌어서 나가? 요소로 바뀌어서 나가잖아. 이거 어디서 일어나? 간. 그거 무슨 기관이야? 소화기관이지. 쓸개즙 생성하고 이런 것들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요소는 합성이 된 해독된 물질이야. 알았죠?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 그래서 신장, 사실 우리 인간이니까 요소로 바뀌어 나가지 새들은 요산이야. 걔들은 오줌을 몸에 가둘 만큼 여유가 있는 애들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쌉니다. 몸 밖으로 푹푹 싸네요. 어류는 물속에 살지. 그래서 이 형태로 그냥 내보내. 바로 물이니까 해독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류는 암모니아로, 새나 조류 같은 것들은 요산으로, 사람은 요소다. 어디서? 간에서. 요 정도는 알고 있자.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 지금 만들어진 요소 이런 노폐물들이 신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갈 거, 이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은 오늘 배운 것만 대충 물어보겠는데 자세한 거 안 물어보니까 다만 노트 필기 잘 해오고 노트 피고 보면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빨간 펜으로 꼭 적어놓고. 알았지? 오늘은 숙제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